리스본이라는 도시는 되게 독특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여러분 지금 제 배경으로 보이는 게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라고, 이게 에펠탑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무려 100년 더 오래 전에 이걸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 우와, 진짜 좋은데? 매트였나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우.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리스본의 궁전 광장에 있는데요. 지금이 저녁 6시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여기는 한 8, 9시 돼야지 해가 지더라고요. 날씨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기온은 한 24도 정도 되는 기온이고요. 와, 여기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 앞에 피카소 거리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보니까 멋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오래된 것 같은데 시계가 달려 있잖아요. 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 저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네, 중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직선인 거예요. 딱 진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이 테이블 벤치 놓은 거가 가게 앞에 있지 않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존을 가운데로 쭉 만들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가게 바로 앞에다 놓고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가게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 람블라스 거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운데 쪽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를 넣어놓고 있어서. 홍대에 가면은 왜 피카소 거리에 가운데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좀 가다가 왼쪽. 산타후, 오, 장난 아닌데? 와. 이야. 너무 멋있네. 네, 여러분 지금 제 배경으로 보이는 게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라고, 그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있죠. 에펠탑 디자인하신 분, 그분의 제자 중에 퐁사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래요. 이게 에펠탑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에펠탑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똑바로 올라가다가 이게 첨두 부분이 캔틸레버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조적으로 가분수가 되어서 조금 더 과시하는 성향이 큰, 우리가 CCTV 사옥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스타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도 보겠습니다. 이게 줄인 거죠? 탄다. 오. 네, 저희 지금 산타스타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카르부 수도원에 와 있습니다. 이 리스본의 가장 큰 특징이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이제 그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큰 강인데, 그 강하고 만나는 곳에 분명히 항구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되게 급한 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진짜 되게 독특한 컨디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서해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안가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갯벌이 있고 수심이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드나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밀물 썰물도 되게 심하고. 근데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포르토 같은 데 있는 강들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수심이 엄청 깊어요. 한 5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지형들이 되게 급경사로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거죠. 급경사로 떨어지면서 조수간만의 차도 없으면서 수심이 깊으니까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하고 비슷한 컨디션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큰 산으로 돼 있으니까 경사가 급한 땅에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수도원이 있고 항구가 있는 저지대 쪽하고 높이차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많이 나는 높이차를 보통 걸어 다니면서 극복을 했겠지만은 이제 180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엘리베이터를 보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을 한 게 뭐 에펠탑 같은 거였죠. 근데 에펠의 제자가 이걸 디자인해서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에펠탑은 전망대로서 썼던 그런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파리의 전경을 딱 내려다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였는데 여기는 그냥 공공 운송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홍콩에서 경사로에 쓰이는 것처럼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강가의 낮은 지대하고 고지대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공공 수직 통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가면은 옥수동 같은 데 이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무려 100년 더 오래 전에 이걸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산타후스타 엘리베이터는 인면이 네오 고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인면을 보시면은 디자인의 형태는 고딕 형태, 그 고딕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돌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다 깎아서 그 형태, 포인티드 아치로 되어 있는 끝이 뾰족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 디자인은 그대로 따오지만은 재료가 돌이 아니라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훨씬 얇아진 거죠. 장식적인 요소로 이 고딕 양식을 쓰고요. 대신에 디자인은 그 형태를 띠지만은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조 양식도 달라지고 예전에 고딕 양식은 돌 자체가 그 아치가 구조체가 됐다면은 지금 여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H형관 같은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철 기둥들이 구조체로 되어 있고요. 그 고딕 양식의 파사드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로 그 바깥쪽에 붙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주는 그런 구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디자인의 스타일은 고딕에서 따왔지만은 근본적인 구조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주요 재료는 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 음식인가? 아, 네. 그거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 요 계단, 요 계단. 여기다? 오 마이 갓. 청계산 등산하는 것 같은데? 네? 갈까요? 우와, 진짜 좋은데? 우와, 이야, 다 보이는데? 아까 네트였나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우. Claro, 여기 가면 야구 못해. 대포가 있네. 대포가 있어. 아, 요새로 쓰려고 산성이네, 여기. 아까 그 궁정광장 저기 있다. 그러니까 무어인들이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수의 이슬람인데 기마병으로 와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아람브라도 보니까 걔네들이 요새를 쓰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의 마추픽추 같이 그 그라나다에서 제일 높은 데 산꼭대기에다가 만든 그런 성이었어요. 그 얘네들이 항상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다가 성을 만들어 놓는 거지. 마녀 키키 같아. 빨간 지붕에 다락방 있고. 저게 성인가 보다. 얘들 칠면조 아니야? 공작새구나, 공작새. 색깔 끝내준다. 저기 수원 화성도 저렇게 돼 있거든요. 아, 구멍 뚫렸는데 밑으로 이렇게 화살 쏠 수 있게 홈을 쭉 파냈잖아, 이렇게. 여기 엄청 넓네.
저게 공작새 소리더라고. Oh my god, this is so big. 그 밑에 시작에 불과했어. 아, 리스본이 볼 게 많네. 야, 그거 생각나잖아. 반지의 제왕 2편의 두 개의 타워에 막 성벽 뚫고 가면은 그 안에 또 있고 또 레이어가 막 그냥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 겁나가지고 뒤에 기대 앉지도 못하겠어. 여기가 리스본의 지붕 풍경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 저 창신동 카페 이런 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스본의 건축법이 지붕을 항상 빨간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벽돌 같은 것도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점토 성분이 들어가면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기와를 부을 때 이 주변에 있는 흙으로 점토 성분이 많으니까 저런 색깔의 기와가 나왔겠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다양하게 물류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에서는 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통일해서 사실 지붕 재료만 통일하더라도 참 이 도시의 풍경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침에 아센도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경사진 기차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저걸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전망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와. 네, 저희 지금 리스본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요.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되게 독특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우리가 도시를 보면은 도시에 따라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1400년대 조선의 도읍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된 거죠. 한양 도읍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강남이 개발되고서 완전 두 개의 구도심과 신도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스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히스토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 층들이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페니키아인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 만든 사람들이죠. 그 리스본에 왔고 기원전 29년부터 5세기까지 로마가 여기를 지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했고, 우리가 벌써 페니키아인, 로마인,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을 다시 점령하면서 그게 아마 1100년대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4개의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어가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리스본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제가 이번에 MBC 예능에 새롭게 출연을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MBC에서 이유 있는 건축이라는 예능 프로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